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즉 병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병원에서 세상을 마감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듣기 전에 구독이 안 돼 있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건강 강의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병사할 확률이 높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소유자, 즉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하죠. 아플 때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어서 병원이 가까운 곳의 주택은 비싸답니다. 그러나 병원과 가까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고칠 시간을 주지 않고 병원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해열제나 진통제 등 여러가지 약물을 처방받아서 먹곤 하죠. 그러면 이런 습관은 일시적으로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은 갈수록 떨어져 병에 잘 걸리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아파도 조금 참고 견디면 몸이 면역력을 증폭시켜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자연 치유력이 발동되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완치되는데도 이걸 참지 못하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병사할 확률을 높입니다. 이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신처럼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의사들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호 생각에서 볼 때 의사는 건강 전문가가 아니고 질병 전문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치료 수단은 약과 수술이 전부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약물 처방을 무조건 받게 되고 외과적 처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은 약물과 외과적 부작용으로 자연 치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아파도 몸이 잘 낫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병사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된다고 믿는 약물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은 병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약에는 적거나 많게 부작용이 있지요. 하물며 건강에 좋다고 너더라도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영양제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체질이 다르고 영양이 과잉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어요? 홍삼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삼의 사포닌은요, 다른 식물에 들어있는 사포닌보다는 독성이 낮아서 좋은 양리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하게 섭취하면요, 소화불량, 복통, 설사, 불면증, 심계항진, 피부발진, 가려움 등 수많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쉽게 먹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이라는 각종 그 진통제를 한번 볼까요? 이 약 또한 체질에 따라 심각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고 약봉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글씨가 작아서 잘 보시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진통제는 위장관 출혈, 위궤양, 신장기능 악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을 약병에 적어놨어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즐겨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통제도 장기 복용하면 위험한 약물이 됩니다. 그 외에 항생제의 오남용, 또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등의 부작용, 이런 것들도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계속 먹게 되면 병이 병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결국 약물 의존증이 있는 사람은 병사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병사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건강염려증은 질병 불안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암이 아닐까? 등으로 건강에 너무 집착하면 건강염려증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확률이 높고 암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건강검진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믿지 못하고 약과 병원만을 신뢰하는 편향된 건강정보에 의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약물 중독, 편식, 우울증 등으로 더욱 병원에 의지하게 되죠. 이런 장애가 있으면 병원 의존증이 되고 결국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의학 지식과 건강 정보에 매몰된 사람은 건강을 스스로 망쳐 병사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은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게 하는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의사들까지도 잘못된 건강 상식을 환자에게 전달해 가지고 병을 키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일반인들은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정확한 정보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 말을 신뢰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겠다고 환자도 아닌데 꼬박꼬박 영양제를 매일 1000개 먹고 좋다는 건강식품에 푹 빠져서 애써 찾아다니면서 먹어주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잘 챙겨 먹는데도 큰 병에 걸리고 또 골골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해독 주스와 디톡스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효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장수한 사람들이 녹즙 먹어서 장수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해독 주스, 디톡스 프로그램을 해서 장수했다고 하던가요? 무얼 먹어라, 이걸 먹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 등등, 몸에 좋다는 것들이 넘쳐나는데, 이 모든 것을 먹고 병이 낫는다면 식약처에서요, 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건강식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 장사 속입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병원에 환자가 없어야 하고 모두 장수해야죠.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과 항상성이 있어서 억지로 몸에 좋은 걸 먹고 해독제를 먹지 않아도 스스로 치료하고 정상화 시키기도 합니다. 그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배고프지 않게 먹어주고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잠도 잘 자고 내 몸이 이제 알아서 건강을 지켜주죠. 아무튼 잘못된 건강 정보는 건강을 망치고 이로 인해서 병원 갈 일만 늘어나고, 그러면 병사할 확률이 높아지죠. 아무튼 올바른 건강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 공부해야죠. 그러려면 경호 생각이 댓글로 문의하시거나
성수자연치유연구소에 놓고 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고령의 나이에도 과도하게 운동하는 사람. 이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쉽게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들이 운동하라고 처방하는 사람은 종일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야 하는 특별한 환자에게 운동을 권유하는 것이고, 일부 게으른 사람 중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운동하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부지런히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 운동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숨을 쉬거나 잠을 잘 때도 칼로리 소비가 일어납니다. 잠잘 때 80kcal, 앉아만 있어도 100kcal, 운전할 때 120, 서 있기만 해도 140kcal의 소모가 되고, 집안 일하면 180. 여기서 느리게 4km 속도로 한 시간당 4km 속도로 걷기만 해도 210kcal가 소모돼요. 이게 830kcal가 우리 일상에서 소모가 되는데, 달리기 16km를 달리면요, 마라톤으로 800에서 1000kca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 테니스를 한다, 수영을 한다, 이거 얼마나 많은 칼로리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이죠.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운동이 과하면 병원 신세질 일만 늘어납니다. 여기 또 하나 병사할 확률이 높은 사람의 유형으로, 항상 과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종일 무언가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음식탐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병사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많이 먹으면 몸의 대사활동이 높아져 그만큼 활성산소 배출이 많아집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이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또 많이 먹는다는 것은 음식에 맛을 내는 각종 양념과 첨가제 또한 고농축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각종 첨가제에 들어있는 아스파탐과 MSG, 다른 색소 등은 이미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에 말한 병사할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은, 질병 없이 살고 싶으면 적게 먹어라입니다. 적게 먹으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데, 곡물과 채소, 과일은 모두 탄수화물 식품이에요. 각종 가공음료 역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과 당분은 포만감이 없어 과잉 섭취하기 쉽고, 그래서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대사활동을 해야 하고, 이 대사활동은 활성산소 배출을 늘려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질병을 만듭니다. 많이 먹을수록 노화가 빨라지고 수명은 줄어든다라고 하버드대 유전학과 데이비드 싱글레이 교수가 그의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위장관이 비어 있을 때, 즉 공복 상태에서 세포의 정화작용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자연치유운동 및 대사과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대사과정의 기본 원리로 이미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요, 영양실조 걸리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먹게 되면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로 충분히 영양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은 흡수율이 낮아서
동물성 단백질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지방 먹어서 콜레스테롤 높아지면 일찍 죽는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에서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졌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가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자연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